시사쇼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선운숙 씨와 관련된 또 다른 보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선운숙 씨의 동치미 자진하차 기사를 단독으로 전해드렸었죠. 그러자마자 그 직후에 MBN과 선운숙 씨의 소속사 역시 곧바로 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02화 녹화 말미에 선운숙 씨가 직접 은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드렸었죠. 이런 하차를 결심한 결정적 이유는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동치미 하차에서 현재까지 매듭이 됐는데 원래 선운숙 씨는 아예 연예계를 은퇴하는 것까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자, 선운숙 씨 1959년생입니다. 19살인 1978년 KBS 특채 탤런트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무려 현재까지 46년간 연예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스스로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는 거죠. 자, 선운숙 씨는 동치미 공식 하차 의사를 밝히기 전에 최측근 몇 명에게 본인의 이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아무래도 보도를 통해서 하차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경우 서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속내를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알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와중에 선운숙 씨가 은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꺼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동치미 마지막 녹화 현장에서도 선운숙 씨가 이 은퇴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 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운숙이 은퇴까지 고려하고 있더라. 이번 일로 인해 본인도 너무 지치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면목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아예 연예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까지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죠. 그래서 현재 선운숙 씨 그리고 선운숙 씨 언니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원 변호사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 부탁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노 변호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선운숙 씨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은퇴까지 고려를 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선운숙 씨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심적인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으셔서 네, 그냥 방송가를 은퇴하실 것까지도 고려를 하셨습니다. 근데 네. 많은 주변 분들과 가족분들이 만류하셔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동치미를 하차하시고 좀 쉬시기로 하시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노 변호사 역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선운숙 씨가 직접 은퇴 얘기까지 꺼냈고 아예 연예계를 떠날 생각까지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치미 하차 전까지 선운숙 씨의 활동과 또 활동 계획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4월에 이혼이 공식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선운숙 씨 정말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정 출연 중인 동치미 외에도 한 드라마 출연, 홈쇼핑 출연 등을 타진하고 있었다고 해요. 드라마의 경우 2022년 방송됐던 KBS 황금가면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에 연기 복귀도 타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심적 고통이 큰 동시에 지금 이 시점엔 본인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운숙 씨의 은퇴 결심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절대적으로 만류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지 제가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이번 사태에 있어서 선운숙 씨가 사법적 판단을 받을 만한 어떤 잘못을 한 게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혼 자체는 개인사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이혼이 이렇게 큰 흠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고요. 혼인 취소 소송 역시 이것도 남녀간, 즉 당사자들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혼인 취소 소송 역시 유영재 씨의 이 사실혼 논란이 본질인데 이 역시 이혼 후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아예 모르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강제추행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고 있는데 언니는 선운숙 씨에게 지금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피해 주장이 사실이라는 가정을 두고 말씀드릴게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 고통을 숨기고 감내했던 언니에게 너무 미안함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언니의 이야기가 언급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언니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은퇴를 해서 자신에 대한 얘기가 최대한 적게 나오는 것이 언니를 위한 길이라고도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에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서 선운숙 씨가 연예계 은퇴를 결심하면은 오히려 이 모든 사안이 선운숙 씨의 잘못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즉, 이 모든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활동이 일단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조용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내려진 후 그 다음에 선운숙 씨가 그때 내가 이제 연예계를 떠난다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이 지금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연예계를 떠나는 모습은 선운숙 씨가 마치 잘못을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선운숙 씨의 은퇴 선언을 만류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왜 선운숙 씨는 본인이 이렇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언니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내용을 공개했을까요? 일단 선운숙 측이 지난 4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선운숙 씨의 언니인 A씨를 대해 선운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 씨에 대해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선운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 혼인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는 유영재 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봐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 사실혼 관계를 숨긴 거에 대해서도 혼인 취소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담겨 있었죠. 혼인 취소 소송 그리고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 원래 이걸 내기 직전에 변호인의 입장은 어땠나? 이 역시 노종원 변호사에게 들어봤는데 보도자료를 내지 말자, 즉 공론화시키지 말자는 게 변호인들의 조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가 공론화되면은 이래나 저래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내고 공론화하는 걸 선운숙 씨가 먼저 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선운숙 씨는 이혼 발표 후에 여러 의혹에 불거지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할 뜻을 밝혔죠. 혼인 취소 소송은 왜 하게 됐는지 제가 이 부분도 노종원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올드스타가 앞서서 사실혼 관계가 사실이고 그리고 선운숙 씨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결혼을 했다 했을 경우 이게 입증되면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을 저희 올드스타에서 가장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렸었죠. 선운숙 씨가 이거를 봤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는 변호인에게 문의했대요. 이런 방송 내용이 있던데 실제로 내가 혼인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까? 법리적인 판단을 해보고 사실혼이 맞았다면, 이걸 숨겼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 듣고 아, 그러면은 나 혼인 취소 소송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죠. 본인이나 언니가 이 재판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운숙 씨는 왜 공론화를 택했나? 이거에 대해서 노종원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론화되어야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이야기 역시 유영재 씨의 가해가 맞다는 것을 전제로 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수사기관이 봤을 때, 재판부에서 봤을 때 유영재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해의 여부는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데 적어도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선운숙 씨 입장에선 이런 내용이 공론화되어 있으면은 그 사이에 누군가가 유영재 씨를 만나서 나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이걸 공론화시켜달라, 보도자료를 배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유영재 씨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유영재 씨의 정신병원 입원 사실을 알렸던 지인과 저희가 앞서 통화를 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 입원 이후로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입원 중이라면은, 그렇다면 이 강제추행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입원 중이라는 것이 피고소인 조사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본인이 치료를 받고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중증으로 당장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분명한 소견이 있지 않는 한 이 피고소인 조사에 유영재 씨는 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과연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에 발맞춰서 선운숙 씨 그리고 유영재 씨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저희가 계속 취재 후에 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